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했던 상호 관세에 대해서 뉴욕 연방 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톱 뉴스는 사실 이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도 물론 세계인들의 관심 중에 하나입니다만 오늘 당장 벌어지는 가장 세계적으로 핫한 뉴스는 트럼프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서 미국 법원이 그것도 연방 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리는 그런 선고를 했다는 뉴스가 급하게 타전되고 있습니다. 권한 남용이다라는 것이 이제 초점이고요.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이 있다. 법 위반한 관세 시행은 영구 금지돼야 된다. 이런 건데요. 백악관에서는 곧바로 사법 쿠데타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듣던 말을 백악관도 하고 있군요. 사법 쿠데타다 이러면서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신중하게 그 항소 여부까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미국 그 연방 법원이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여한 거를 네. 전 세계에 대해서 부여한 거를 네. 법원이 그 취소시켜 버렸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상당한 이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가져올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하고도 직접적 관련이 있는 얘기.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어요. 대법원이 지난번에 네. 그 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 나왔잖아요. 아, 예. 무죄로. 네. 그걸 3심에서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법원으로 돌아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예. 헌법 84조 이거 계속 문제가 될 거거든요. 아,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네. 소추라는 건 기소한다는 거잖아요. 네. 검찰 수사를 받아서 기소하는 건 안 되지만 네. 대한민국 헌법 중에서 그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재판받고 있던 것을 안 받아도 된다라는 법은 없어요. 그거 없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무서우니까 사실은 이재명 민주당이 네. 대법원 판사를 뭐 30명으로 늘리네 100명으로 늘리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네. 야 웃기지 마. 우리가 좌지우지하는 대법원을 만들 거야. 이게 하나.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당근은 뭐냐면 야 너 잘하면 내가 대법원 판사 시켜줄게. 아, 이런 채찍과 당근을 계속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가 그게 무슨 아까 말씀하신 김어준 대법관 만들려는 거야라고 한동훈 후보가 그걸 확 치고 나가니까 여론 엄청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네. 싹 발을 빼버렸어요. 네. 하지만 분명히 집권하면 다시 추진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헌법 84조 대법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는 각자의 재판부가 알아서 결정을 내려라. 5개 재판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유죄 판결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는데 이게 고등법원으로 갔어요. 네. 고등법원에서 아니 저분이 대통령 된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재판 판결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유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로 내려왔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린다라고 네. 하면 대통령이 현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사태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4개의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재판 계속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야 그래도 우린 재판해야겠다. 아니 소추를 하지 말라고 그랬지 재판하지 말라고 그랬냐? 라고 얘기해서 재판을 계속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보면 아니 우리 쪽에 율사들도 많잖아요. 또 왜 이런 걸 공격을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재명 후보 뽑으면요. 어쩌면 이제 1년 이내로 또다시 선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재판부가 사법부 내람대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미국에서 연방법원도 저렇게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서 내린 판결에 대해서 저렇게 뒤집는데 뭐 우리나라 재판부라고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 헌법 84조 그러니까 5개나 되는 재판을 받고 있고 뭐 10개가 넘는 혐의에 대해서 그 사람이 사상 처음으로 해방된 이래로 처음으로 대통령 후보에 나왔던 이 부분은 두고 이분이 뭐 가사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끊임없는 논쟁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대충 덮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말이죠. 그 이제 민주당 쪽에서 박범계하고 장경태 두 사람이 네. 뭐 비법조인도 대법관 시켜주겠다, 대법관 뭐 100명을 늘리겠다 하는 얘기가 일단 좀 쑥 들어간 이유가 한동훈 전 대표가 김어준 대법관 이 6글자 꺼내자마자 그냥
가장 아픈 곳을 딱 그걸로 때리는 거 그렇죠. 됐어요. 뭐 유시민 대법관, 김어준 대법관 그래서 니들끼리 다 해봐라. 그러니까 그걸 뭐 논리적으로 법리로 막 이게 반격하기보다는 김어준 대법관, 유시민 대법관 이거 나올 수 있다. 이 한마디로 그냥 딱 전곡을 때리는 거 그런 감각은 한동훈 전 대표가 참 뛰어나요. 아니 그러니까 뭐 호텔에 그 10만 원을 예약을 했다가 나중에 찾아가면 그 동네가 네. 다 잘 살게 된다라는 노쇼 경제학. 네. 그것도 뭐 거기서 딱 그 규정을 함으로써 거의 무슨 박살이 나버렸잖아요. 뭐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제가 보면 정치라는 것은 말과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정치의 그 가장 핵심적인 것 같아요. 타이밍이란 말. 예. 예. 국민들이 그다음에, 예. 국민들이 정말 부글부글 끓고 있을 때 근데 내가 부글부글 끓는데 이걸 도대체 아우 답답해 죽겠어.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렇지, 나는 그렇지, 말 잘 그렇지, 못해. 그렇지. 이런 거를 한마디로 김어준 대법관이다. 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끓고 있는 가슴을 탁 집어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단어로 국민들의 가슴을 그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거. 그렇게 하면 10마디 100마디가 필요 없는 말이 거죠.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딱 들으면 오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조어 능력을 가지고서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는 일반화된 괴물 정권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는 뭐 그 누구야 김문수 후보도 계속 괴물 독재 정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낙연 전 거기서도 괴물 정권. 괴물 정권이라고 그게 누가 썼습니까? 여러분 괴물 정권의 탄생을 막아야 됩니다. 이거 얘기한 괴물 정권이라는 단어를 한동훈이 조어를 해냄으로써 이제는 그게 일반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지났으니까 할 말은 아니. 이제 뭐 그 얘기해봤자 소용없지만 이렇게 신병기를 놔두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독재라는 말이 있고 아유. 여기에 괴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괴물과 독재라는 말을 갖다 딱 결합을 시키니까 10마디 설명이 필요 없더라고요. 아니 지금 그 저 누구야 저 민주당의 정권의 본질을 이재명 후보의 본질을 그냥 두드리는 거잖아요. 예? 김어준 대법관의 괴물 정권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그것을 그 단어를 쓰기 시작함으로써 사람들이 내 마음이 답답했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몰랐는데 저거였구나 바로.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전과 사범 얘기만 뭐 되풀이하고 그렇죠. 있었는데. 예, 그렇죠. 네, 여러분 김종혁 최고는 지난 몇 달 동안 사실 저하고 방송을 하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사실을 이제 주로 이야기하는 그런 목소리를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내온 게스트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불편한 얘기도 뭐 할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는 그 한동훈 전 대표 쪽 인사로 그렇게 이제 사람을 분류한다는 게 참 말이 어폐가 있어서 저는 잘 안 쓰려고 하는 말입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의 캠프 쪽에서 일을 했던 건 또 사실이고 그쪽하고 많은 교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그런저런 얘기를 함께 해봤습니다. 저의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어제 오늘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이동호 씨가 2억 3천만 원이 넘는 불법 도박 자금을 어떻게 충당했겠는가 이런 의구심 그리고 불법 도박과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작년 10월에 벌금 500만 원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그간의 경위는 어떻게 됐든 이게 세상에 밝혀지면서 매우 사실은 소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라는 것들이 이번 선거에 마지막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지 이제 이것도 하나의 관심입니다. 더더군다나 만약에 지금이라도 보수 대결집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보수 대결집이 이루어져서 자유민주주의와 우리나라 보수 정당의 그 맥이 다시 한번 이어져야 된다는 그 대승적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장에 나가신다면 뭐 이런 어떤 앞으로에 있을 상황 변화에 대한 보도들이 사실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 판세가 이제 굳어졌다. 과거
본투표 10일 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이 정도 격차였을 때 그게 나중에 뒤집어지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라는 분도 있는가 하면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런 말도 많이들 하십니다. 중도층에 있는 유권자들은 이제부터 결심을 하신답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몇 달 뒤에 아주 정밀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어떤 후보를 찍었다면 그 후보를 찍기로 언제쯤 결심을 했느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아주 정밀하게요. 이제 그 결과 중도층에 계시는 분들, 이분들은 상당수가 일주일 전에 결심했다는 분, 심지어 사흘 전에 결심했다는 분, 그리고 투표 전날 결심했다는 분, 다양하게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수 대결집에 합류를 하게 될 경우에 그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변수가 마지막으로 올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